정말 일단 어제가 며칠이야? 어제가 17일인데 그때 찍었던 게 소리가 다 날라가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혼자 학원에 와서 강의를 한 번 더 찍어야 되는 상황이야. 아 진짜 화딱지가 나는데 일단 어제 뭐 자세하게 수업은 했지만 오늘은 이제 좀 더 한 번 더 하니까 약간 축약된 형태로 아니야 그냥 다 하는 것도 뭐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일단은 혼자 하지만 열심히 한번 수업을 해볼게. 반응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열심히 얘기하면서 놀 것 같네. 그래 시작해보자. 오늘 배울 내용은 삼각함수 첫 부분이야. 삼각함수. 일단 중3 때 이제 삼각비라는 걸 들어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건 아마 들어봤을 건데 이제 삼각비도 삼각함수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거든. 근데 함수라고 하면 이제 x가 하나 있으면 뭐 그거에 대응되는 y 값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함수들 보면 실수 전체 범위에서 좀 정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봤던 중3 버전 삼각비는 0도에서 90도만을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각도에 대한 범위도 약간 확장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삼각비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도 그려지는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일단 삼각함수 단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개념은 일반각이라는 개념인데 자,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이라는 도형, 각도 도형이지, 그지? 그래서 각이라는 도형이 하나 있다 치고 뭐 여기에 30도라고 적혀 있다고 치자 그거야. 30도. 그러면은 중학생이 저걸 바라보면 그냥 30도네 하고 생각이 끝나. 왜냐면 걔네들은 머릿속에 아무리 각이 많아봤자 0도에서 한 바퀴 빙글 돌아가지고 360도가 되는 것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30도는 그냥 30도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시계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시계 같은 경우도 각을 이루고 있는 도형 중 아주 대표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뭐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계에서 세시 라인에 이렇게 어떤 그 선을 고정을 시켰다라고 치고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분침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지가 막 열심히 돌았겠지. 12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 각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아니면 분침이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여기로 왔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두 바퀴를 돌아가지고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30도라고 적혀 있는 이 각도 이게 몇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30도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을 좀 어떻게 표현해야겠다.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각이라는 것은 이제 몇 바퀴, 바퀴 수가 이제 적용이 된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바퀴는 몇 도야? 한 바퀴. 한 바퀴가 몇 도지? 한 바퀴는 360도지, 그지? 그래서 360도씩 몇 도만큼 돌아갔느냐, 그걸 모른다 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 거고, 뭐 그 전에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좀 해볼 건데, 아까 전에 선생이 여기 이렇게 뭔가 고정된 선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지? 흔히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시초선. 시초선. 그리고 아까 뭐 분침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삥삥삥 돌아간다라고 표현했던 요 녀석. 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시초선, 동경. 그리고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고 있는 각. 뭐 그걸 이제 각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일반적으로 시초선에서 동경이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초선과 동경이 일치하는 각은 당연히 0도겠지, 그지? 안 움직였으니까 0도고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무슨 방향이지? 요거는 반시계 방향인가? 반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 방향을 우리가 양의 방향이다. 양의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당연히 시계가 돌아가는 요 방향이지? 이렇게 돌아가는 요 방향을 이제 우리는 음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초선 기준으로 지금 30도라고 적혀 있는데 뭐 몇 바퀴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각이 이렇게 해서 30도라고 적혀 있으면 아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움직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 움직인 건 이건 몇 도야? 이거 몇 도지? 이거는 당연히 이게 한 바퀴가 360도니까 30도를 빼면 여기 뭐 330도겠지. 그래서 이 동경이 되려면 음의 방향으로 330도만큼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일반 각으로 이 30도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 각은 몇 바퀴를 돌았느냐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60도가 아까 전에 한 바퀴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게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라고 해서 곱하기 n은 당연히 정수고 거기에다가 30도를 더했습니다. 몇 바퀴인지 모르게끔 더 돌아주고 그 다음에 30도가 됐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각이라는 것은 일반 각으로 뭐 알파도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적는데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알파도 이런 식으로 적고, 일반적으로 이 알파 있지? 알파는 뭐 사람 뭐 쓰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알파는 0도부터 0도부터 360도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180도부터 180도까지 잡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뭐 30도만큼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일반각으로 쓰자면 아까 썼던 요 표현이 맞겠지? 왜냐하면 30이면 뭐 마이너스 330을 적용할 수 없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두 범위에 맞춰서 알파를 맞춰주겠다. 뭐 이런 말이야.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 뭐 예를 들어서 뭐 600도라는 게 있었어. 600도. 그럼 60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내가 뒤에다가 뭐 더할 알파가 필요한데 그 알파가 0에서 360 혹은 마이너스 180에서 180인데 아니 얘는 그거보다 훨씬 크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쪼개서 360도 더하기 이거 몇 도야? 360 더하기 몇 도지? 240도? 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이거의 일반각은 아마 240도가 될 거니까 저거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어? 아무도 없는데 물어보고 있네. 엄마 깜짝이야. 뭐야. 미안. 미안해. 혼자 하고 있는데 막 무서운 사람 나타나고 있네. 자, 어쨌든 그래서 360도는 그냥 바퀴를 나타내는 거니까 240이 일반각이잖아. 그래서 몇 바퀴 돌았죠? 몰라요. 360도에 뭐 n 바퀴 돌았겠죠. 그리고 240도만큼 더해 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일반각에 대한 이해는 좀 됐나 모르겠네. 됐어? 몇 바퀴, 바퀴수를 표현하는 각, 그게 일반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대요. 자, 그 다음으로 배울 이론은 사분면의 각입니다. 또 존댓말하고 있네. 자, 사분면의 각이야. 사분면의 각. 버릇이 돼가지고 앞으로 강의할 때 반말하려고 노력 좀 할 건데 뭐 어쨌든 잘 듣고 있지? 그럴 거야. 그래, 맞아. 혼자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드네. 야, 인강 찍으시는 분들 대단하다. 어쨌든 자, 사분면의 각. 우리 사분면은 뭐 어떤 사분면이 있다고 알고 있어. 근데 좌표평면은 다 알 거 아니냐? 그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좌표평면은. 그래서 이제 이 노란 거 지우고 뭐 이렇게 이제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 1사분면, 뭐 2사분면, 뭐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각을 이루는 선 중에 시초선이라고 해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별말이 없으면 시초선은 그 x축 기준으로 이제 양의 부분 있지? x축에서 플러스인 부분, 여기를 이제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각이 뭐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몇 사분면 각이겠어? 뭐 당연히 1사분면의 각이겠지. 만약에 동경이 뭐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건 2사분면의 각일 거고, 동경이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3사분면 각이고, 그다음에 동경이 여기 있으면 4사분면 각이겠지. 그래서 동경이 이제 여기 사이에 있으면 1사분면인데 일반적으로 축은 사분면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맞지? 일반적으로 축은 사분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이 각도 세타가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되냐면은 이 x축이 0도면
양의 방향으로 요만큼 움직이면 이게 얼만큼이야? 이거 90도 맞아? 90도? 90도지. 그래서 0도보단 크고 90도보단 작은 그런 각이면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당연히 1사분면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사분면의 각, 제 1사분면의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0도보단 크고 90도보다는 작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여기 앞에다가 뭐 적어줘야 될까?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여기다 이제 더하는 건데 0도는 사실 더하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90 앞에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이라고 표현을 하면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경은 1사분면에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 1사분면은 0도에서 90도면 돼. 어떤 게? 아까 전에 일반각에서의 알파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은 2사분면은 그거보다 더 같네. 90도에서 180도 사이겠지. 그래서 여기의 세타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요런 각일 때 2사분면이고 그럼 3사분면은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겠지. 90도 하면 이거보다는 작다. 마지막으로 이제 4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270도에서 몇 도 사이? 360도 사이에 끼어 있으면 4사분면 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600도 같은 경우에는 각도 좀 볼까? 여기 알파가 얼마야? 240도지, 그지? 240도. 그럼 240도면은 저거 몇 사분면이겠어? 몇 사분면이겠어? 당연히 여기에 껴있네. 여기 맞아? 그래서 이거는 몇 사분면? 3사분면 각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각이랑 사분면의 각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 설명해 볼 내용은 호도법이에요. 또 존댓말 쓰네. 자, 호도법이에요. 호도법. 자,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을 60분법을 이용해서 나타냈었다고 사전 강의 때 얘기를 했는데 60분법이라는 걸 이용했는데 이 60분법이 이제 여기 쓰는 뭐 몇 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호도법이라는 것은 이 60분법을 좀 대체해서 각도의 범위를 실수 전체 범위로 나타내기 위해서 좀 새롭게 도입한 뭐 기호 같은 거예요. 기호? 단위야. 그럼 이 호도법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뭐 이런 거지. 부채꼴이 있어가지고 반지름이 R인데 아니 살다 보면 호의 길이도 몇이 되게 할 수 있을 거냐면 R이 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반지름도 R인데 호의 길이도 똑같이 R이 되게 해주는 그리고 그때에 요 각이 있겠지, 그지? 요 각을 알파도라고 하자 그거야. 알파도. 그러고서 수학자들이 요렇게 좀 특수한 요 도형의 각도 이거 도대체 몇 도쯤 되나 궁금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구해봤는데 아마 너희들도 알겠지만은 그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아마 알 거야.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지? 원둘레에다가 360분의 중심각 올려가지고 비율로 우리가 그 호의 길이를 구하잖아. 그러니까 원둘레가 얼마야? 2파이 R이지 뭐 반지름이 R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360도 분의 여기 중심각 몇 도라고? 알파도. 알파도. 이 알파도 찾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해서 호의 길이를 계산했을 때 호의 길이가 뭐가 되는 알파를 찾고 싶다. 반지름이 되는 알파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차피 알파 찾는 거고 여기 양변 볼래? 여기 양변에 여기도 R 보여? 여기도 R 보이니? 그럼 R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약분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2도 한번 약분되네. 2도 한번 약분해서 180도야 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파이 남아있지? 파이 곱하기 180도 분의 알파도가 아까 전에 여기 R을 지웠었으니까 이게 1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알파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알파도라는 것은 그럼 뭐야? 양변의 그 역수 180도 분의 파이 역수 곱하면 되잖아. 어떻게 돼?
파이분의 180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파이가 한 얼마쯤 된다고 알고 있어요? 파이 3.14쯤 된다고 알고 있나? 그래가지고 뭐 계산을 해봤는데 이 파이를 왜 파이라고 쓰는 거야 이거? 이게 무리수니까 그렇지. 무리수. 응? 우리 무리수였어. 뭐 3.14, 1592, 6535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뭐 되게 긴 거, 뭐 끝도 없는 거 무리수인데, 아니 내가 180을 그럼 무리수로 나눴어. 그러면은 얘도 무슨 수겠어? 얘도 180을 무리수로 나눴어. 180은 그냥 이거 뭐야? 정수 아니야, 정수. 정수를 무리수로 나눴으면은 얘도 똑같이 무리수일 거 아니야, 무리수. 몇 돈지 못 구하지 당연히. 막 소수점 뒤에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지. 뭐 수학의 셈 참고해 보면은 뭐 57점 몇 도라고 막 나와 있는데 그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이게 궁금했는데 어차피 못 구하네. 그래 못 구하니까 그냥 이 각을 우리가 따로 정의하자라고 해서 정의한 거가 바로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한 거야. 1라디안. 그래서 이제 라디안이 호도법의 단위인데 일반적으로 라디안이라는 요 단위는 생략을 해. 생략을 해. 잘 안 써. 귀찮으니까 길잖아. 귀찮아. 안 써.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알파도를 1라디안이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자리가 좀 협소하니까 위에다 적을게. 위에다가. 그럼 어떤 게 나왔어? 1라디안. 라디안은 뭐분의 파이분의 180도 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라디안은 뭐 한다 그랬어? 생략을 한다 그랬고 일반적으로 양변에다가 파이를 곱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게 정리가 되지. 뭐가 정리돼? 파이는 몇 도다? 180도다라는 아주 훌륭한 사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각도 뭐 90도, 360도 이렇게 막 쓰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180도를 파이라고 치고 이제 도라는 단위를 이제부터 잘 안 쓸 겁니다. 그래서 함수 쓸 때도 60분법보다는 우리가 어떤 걸 더 많이 사용할 거야? 호도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은 뭐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60분법이 조금 더 익숙한 상황인데 그럼 60분법을 어떻게 호도법으로 바꿀 건지 요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맞아? 지금은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혼자 그냥 말하고 혼자 답하고 이렇게 놀 건데 혼자서. 그러면은 뭐 봐봐. 뭐 예를 들어서 뭐 60도? 60도라는 게 있었어. 60도. 그 60도를 내가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어.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파이는 몇 도라 그랬어? 180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60도는 이 180을 어떻게 해야 60도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 120 빼야 돼? 아니야. 왜 빼? 나눠야지. 몇으로 나눠야 돼? 3으로. 3으로 나누면 되네. 그래서 이 60도는 뭐라고 할 수 있어? 3분의 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자, 같은 방법으로 90도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90도. 90도는 180 반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파이라고 적을 수 있겠어. 360도는? 360도? 당연히 이거의 2배잖아. 2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45도? 45도는 니네도 대답하고 있는 거냐 근데? 45 90의 반이잖아. 이거의 반. 그러니까 4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30도는? 30도는 뭐야 30도? 30도는 180을 몇으로 나눈 거야? 6으로 나눈 거지 6으로. 6으로 나눴으니까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좀 업그레이드 해볼까? 135도? 야 135도는 뭐야? 이거 뭐로 나누나 좀 헷갈리는데? 그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말이야. 내가 이제 이런 특수각 60도, 45도, 30도, 뭐 이런 90도 이런 거 적은 이유가 있지. 왜 적었어? 135도는 있잖아. 45도에다가 3을 곱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아까 45도가 4분의 파이였으니까 4분의 3파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330도 같은 것도 한번 표현해 볼까? 330도? 330도는 뭐 좀 눈에 띄는 거 없어? 눈에 띄는 거? 하나 들어오네. 여기 봐봐. 30도잖아. 30도. 맞아? 30도가 몇 개 있는 거야, 이거? 11개 있는 거지? 30도가 11개. 맞냐? 그러면은 이거는 6분의 몇 파이야? 여기다가 11 곱하니까 6분의 11파이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뭐. 이해돼? 이게 호도법이고 내가 60분법 각을 이렇게 호도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아마 지금 처음 배웠으니까 당연히 굉장히 어색할 거야.
어제 배웠고 뭐 복습하느라고 이거 보는 사람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도법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이 아무도 없는 강의실 와가지고 이거 찍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얘들아 대답 좀 해. 집에서라도 대답 좀 해. 부탁 좀 할게. 자 여튼 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호도법까지 배워봤고 그럼 이제 이 호도법 가지고 뭐 할 거냐? 뭐해? 뭐 할 거야? 아니 아까 전에 우리가 부채꼴의 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잠깐 봤었어. 이거 뭐 까먹은 사람도 있을 건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만 자, 호의 길이를 아까 전에 어떻게 구했었냐면 자, 호의 길이 일반적으로 알파벳으로 뭐라고 써? L이라는 알파벳을 많이 쓰지. 그래서 L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어떻게 했냐면 2파이 R에 곱하기 360도 분의 세타 중심각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요 각이 어떤 단위일 때 쓰는 공식이었냐면은 60분법일 때 쓰는 공식이었거든. 근데 만약에 이 세타를 내가 호도법 각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아래쪽에 있는 누구도 호도법으로 바꿔줘야겠어. 360도도 호도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저기 적혀 있는 것 같지 어딘가에? 여기 있네 여기. 360도가 2파이래. 그러면 요게 그냥 2파이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도 2파이가 있지? 여기도 2파이가 있네. 그래가지고 2파이랑 2파이가 어떻게 돼? 약분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360이 날아가 버린 거지 2파이 때문에. 결론적으로 문자가 뭐만 남았어? 여기 R 남았고 여기엔 세타. 아 그렇구나. 호의 길이를 R 세타라는 공식. R과 세타를 뭐 한 거야? 곱한 거지 뭐 곱한 거. 곱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구나. 세타가 무슨 법일 때? 호도법일 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 이것도 한번 예를 좀 들어봐야겠네. 이거 뭐가 편하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선생. 자, 봐봐라. 자, 부채꼴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심각이 60도야. 반지름의 길이가 뭐 4야. 이렇게 있는데 야, 호의 길이 구해라. 누가 물어봤어 이렇게. 호의 길이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일단 이제 호도법 모른다 치고 그냥 공식 그대로 해보면 2파이에 R이 4네. 곱하기 4를 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360도 분의 60도니까 60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얘네 둘이 뭐가 돼? 약분이 되지? 6분의 1로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6도 약분 한번 할까? 3되네.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 세타를 뭐로 바꾸면? 세타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60도가 몇 세타? 몇 세타란다. 몇 분의 파이야? 60도가 몇 분의 파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또 외워야 돼 이거. 3분의 파이네. 그러면은 이게 3분의 파이고 이 3분의 파이하고 뭐를 반지름을 두 개를 뭐만 하면 곱해봐라. 뭐 나오냐? 곱하면 뭐 나와? 3분의 4파이. 이거 바로 나와버리네. 괜찮아? 아주 괜찮지? 봐봐. 풀이 과정이 얼마나 줄어들었어? 분수도 없고 그냥 깔끔하네. 그래서 두 개 곱하기만 하면 호의 길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식을 배우고 넘어가면 아주 훌륭하게 호의 길이 구할 수가 있겠지 뭐. 맞는 말이야? 자, 그럼 호의 길이도 봤으니까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보자. 자, 부채꼴의 넓이. 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뭐 아까 호의 길이랑 비슷한데 넓이, 원의 넓이 있잖아? 원의 넓이를 몇 조각 낸 거니? 뭐 그런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럼 원의 넓이가 뭐야 공식이? 파이 R제곱이고 여기에다가 360도 분의 세타 이렇게 올려서 60분법으로 이제 푸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알려져 있어. 근데 세타를 마찬가지로 호도법 각으로 생각을 해서 요 360도를 우리가 뭘로 바꾸면 이 파이로 바꿔버리면 또 뭐가 하나 약분돼서 없어지지. 뭐가 없어져? 파이가 빠이빠이하고 없어졌어. 혼자서 이런 개그나 치고. 자, 어쨌든 그랬어. 그리고 여기 2가 남았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2분의 1에 이게 R제곱 보여? R제곱에 세타다 해서 부채꼴의 넓이 일반적으로 S, surface의 약자인 S를 많이 쓰는데 S가 2분의 1의 R제곱 세타다라고 나오게 돼. 자, 그리고 아까 전에 R 세타가 L이래매, L. 이게 L이래매. 근데 이제 여기 자세히 보니까
2분의 1에 r 제곱이니까 r 곱하기 r 세타라고도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뭐라고 다시 적을 수 있니? 2분의 1에 rl 해서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공식이야. 2분의 1 rl. 이거 아는 사람 많을 건데 요렇게 이제 공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 맞냐? 맞아? 납득되냐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납득돼? 그래, 당연히 되겠지. 누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지? 자, 됐어. 그러면은 일단 앞부분에 대한 이론은 다 했고, 그 개념 확인 코너에 있는 문제를 같이 보면서 감을 좀 익혀보도록 하자. 코감기가 낫지를 않네. 속상하네, 진짜. 자, 개념 확인 코너 134쪽이야. 벌써 100쪽 넘어왔어. 어제도 한 말이지만 100쪽을 벌써 넘어왔네. 자, 134쪽의 개념 확인 코너 1번을 보자고. 자, 1번에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말해라 라고 얘기했네. 자, 그래서 1번에 30도라는 동경이 있나 봐. 일단 몇 사분면각이야 저거? 몇 사분면각이야? 말 좀 해봐. 뭐 말해봤자 안 들리겠지만 몇 사분면? 그렇지. 1사분면이야 1사분면. 혼자 잘 노네 선생. 자,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마찬가지인데 1사분면 각이긴 한데 어디?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았나 내가 모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일반각은 몇 바퀴 돌았나 표시해주기 위해서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3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더 갔어요. 라고 적을 수 있고 우리 아까 전에 뭐 배웠지? 아까 전에 호도법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지? 맞니? 호도법을 이용해서도 바꿔보면 이게 이제 2파이인데 이 n부터 쓴다. 2n파이 더하기 30도가 몇 분의 파이? 그래 6분의 파이지 6분의 파이. 요렇게 해서 적을 수가 있어. 2번 문제 볼까? 자, 2번 문제는 마이너스 30도라고 적어놨네. 마이너스 30도.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좌표 평면이 있고 시초선이 여긴데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음의 방향. 아까 음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라고 그랬어?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며. 시계 방향. 그러니까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몇 도만큼 움직였다고. 30도만큼 돌아갔다. 이런 각을 말하는 거예요. 30도. 일단 몇 사분면각? 4사분면 각이지. 4사분면 각. 요거 납득될 건데 괜찮아? 맞아. 괜찮지 뭘 안 괜찮아. 그러면 이것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보자. 어떻게 쓸 수 있겠어? 360도 곱하기 n에 마이너스 30도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내가 이 마이너스가 좀 뭐 마음에 걸렸어. 만약에 마음에 걸려. 그러면은 내가 음의 방향으로 30도만큼 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이 동경은 양의 방향으로 오면 몇 도야? 양의 방향으로 몇 도야? 아니 한 바퀴가 360인데 거기서 30 뺐잖아. 그럼 몇 도야? 330도네. 330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뭐로도 다시 적을 수가 있냐면 360도에 n 곱하고 33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각이다. 어쨌든 몇 사분면 각? 4사분면 각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요것도 만약에 호도법으로 쓰면 어떻게 돼? 호도법으로 쓰면 2n파이에 플러스 330이면은 30도가 11개니까 6분의 11파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 맞는 말? 괜찮지? 나는 괜찮은데. 자, 3번은 460도라는 게 있네. 이기적인 놈이구만. 혼자 좋아하고. 그래. 이거 뭐야? 460도는 이거 360보다 크네. 그지? 일반각 알파로 못 쓰는 새끼가 나왔잖아,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는 360도에다가 몇 도 더한 걸까? 몇 도 더한 거야, 몇 도? 100도를 더한 거지. 100도 더했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알파로 사용해서 일반각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겠니? 360도에다가. 이건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뭐 이 알파 알아내는 용도로 쓴 거고 그냥 똑같이 n 곱했다고 하는 거야. 굳이 뭐 360 더했다고 해서 뭐 이거 더하기 1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어차피 몇 바퀴 돌았냐는 뭐 랜덤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몇 도다? 100도다라고 적으면 되겠네 뭐. 자, 요것도 한번 호도법으로 해볼까? 똑같아. 2n파인데 100도? 100도는 아까 안 배웠는데 선생. 생각해볼까? 자, 180도가 파이였잖아. 그지? 180도가 파인데 180도를 9로 나누면 몇 도니?
180도 9로 나누면 20도 맞지? 20도의 5배?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9분의 파이가 20인데 그거가 5개니까 9분의 5파이예요. 라고 하면 되겠지 뭐. 됐어? 이해될 거라고 믿는다. 믿어 내가. 누굴 믿는다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미안하다. 듣는 사람들 미안하다. 자, 2번. 다음 표를 완성하래. 표를 완성하라 그래가지고 60분법하고 라디안? 아니, 호도법이지 뭐 호도법 해서 나눠가지고 60분법은 호도법은 60분법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120도라고 적혀있네 문제에. 그러면은 120도면 아까 전에 60도가 3분의 파이였는데 그거의 몇 배야? 2배지 2배. 맞는 말이니? 그러면 이건 3분의 2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되냐? 아이 뭐 이거 쉽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다. 4분의 3파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 4분의 3파이라고 호도법이 있어요. 그러면 4분의 파이가 45도고 그거의 3배면 135도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부분이겠지. 자, 그 다음은 210도가 있네. 210도 쉽다. 자, 210도는 뭐야? 30도가 몇 개 있는 거야? 210도면 210도 30도 몇 개? 7개. 그러니까 6분의 7파이. 빨간색으로 적었어야 되는데 이런 망할로. 6분의 7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3분의 4파이 있네. 3분의 4파이. 그러면 이거는 이거 2배구만. 3분의 2파이 2배구만. 몇 도야 그러면? 240도네. 240도. 적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한참 남았어. 이게 315도.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 315도는. 생각이 좀 힘들